홍해가 심각하니 해운이 흥한다. 어제도 홍해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관련주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운주의 상승 배경 지금 보니까 밤 사이에 폭발 얘기도 있고요. 그 하마스의 2인자의 사망 소식도 전해지면서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면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혼전 속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이 현재는 테러가 지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 다 놓고 보고 배후는 어디라고 지금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일 것이다 아니면 미국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있긴 하지만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배후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강화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폭탄이 터졌던 게 가장 컸고요. 그렇죠. 이게 거의 100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거를 이제 순위파 극단주의 IS가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에서는 IS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면 국제 유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도 국제유가고 해운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도 한 번씩 좀 불거졌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슈를 좀 대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 법한데 워낙에 시장에 또 살 종목이나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에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해운주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탄력이 좋은 주식이 많이 오르죠. 탄력이 좋은 주식이라 하면 작은 흥하하고 기업인가요? 대한 같은 경우도 네. 대한은 둘 다 마켓캡은 비슷하거든요. 네. 시장 추이총은. 근데 대한보다 흥하가 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이걸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지난 2개월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보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2개월은 사실 장기적이잖아요. 2개월 전에서는 그때 촉을 발동해가지고 네. 이 부분 했으면은 똑같은 거 하더라도 흥하한 거하고 대한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HMM은 다른 얘기고요. 그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스킬을 잘 인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리스크가 많이 발현됐잖아요. 얼마나 더 큰 리스크가 더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관련한 이슈의 최상이다. 가장 잘 모르니까. 크게.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확정에 대한 발생할지 얘기도 모르니까. 계속 나오고는 있긴 확정하면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확정보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얘기는 한 2, 3년에 한 번꼴로 계속 나옵니다. 봉쇄했다. 네, 처음 뭐 얘기가 아니고요.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 네, 과거부터 2, 3년마다 한 번씩 봉쇄한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봉쇄 문제보다는 관련한 주식들의 오늘 주가 대응이 중요하겠죠. 대응? 네, 그렇죠. 오늘 흥하, 대한,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 탄력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에 대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운임지수 내에서도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BDI 지수라고 하는 그 건화물 지수가 있습니다. 건화물 지수는 지난해 1,500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지난 연말에 3,000까지 올랐다 지금 2,007, 8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화물 지수가 움직여야지만이 나머지 해운 관련 컨테이너든 다른 업종의 지수들도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BDI 지수가 아직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세 상승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21년도에 HMM이 움직였을 때 BDI 지수가 6,000까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000에서 4,000 내외에서 가격이 움직여야지만이 해운주들이 본격적인 시세 상승에서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컨테이너 지수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40% 올랐기 때문에 관련한 주식들이 오늘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세의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네. BDI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BDI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좀 올랐죠. 여기에서 더 오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작년에 1,500에서 3,00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전 단계에서 1,50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아진 수치에서의 워낙 상황이죠. 낮았다. 3,000이라고 하면서 원상 복구되는 지점에서의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3,000 이상으로 안착을 해야지만이 관련 해운주들이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유가 관련한
관련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밤사이에도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다시금 3% 이상 오르자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작은 종목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올라요. 연관관계 크게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그쵸. 연관관계 없는 종목일수록 좀 크게 오르는. 아 그래요? 관련 맞습니다. 없을수록 크게 오르니까? 관련 없을수록 좀 더 탄력적으로 올랐다가 또 쉽게 빠지는 한마디로 테마 성격. 예. 그렇게 되면 SOE 같은 종목들,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그러게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저도 HMM 관련해서 간단히 또 첨언을 하자면 네. HMM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4분기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전망치로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고 분기 단위로는 이제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에 대한 부분이 또 해석하다라면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되면은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운임지수에 대한 급등이 좀 지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장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려면은 큰 종목들이 움직여야 이렇게 진짜고요. 지금의 움직임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도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라기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정유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하셔야 이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란발 또 다시 한번 중동에서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 지정학 예측이 아닌 대응의 비중의 이슈다. 그리고 김대중 고수 해운업종은 운임지수와 연동이 된다. 그리고 박수호 고수의 의견은 해운보다 자 카메라 감독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카메라 감독님, 예, 국제유가 추이로 봐야 한다. 염정 고수님,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전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